네. 병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세권. 역세권 말고 병세권이라면 병원 근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병세권 찾아서 역세권과 겹친 병세권이라면 더 좋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혼삼족이 늘어났어요. 너무 줄임말을 많이 쓰네.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네.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혼삼족이 늘어나면서 병원이 가까운 역세권에 딱 궁리를 틀고 너무 그리고 좋죠. 거기에다가 붐메이트를 만나. 붐메이트가 뭔지 아세요? 붐메이트가 뭐죠? 베이비 부모가 네. 젊은 학생과 만나서 나는 집을 제공하고 너는 관리비 내라. 아, 그래서 그렇게. 학교 근처나 이렇게 교통이 편한 곳에 사시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직장생활이 아침에 바쁘게 출퇴근해야 되는 직장인들. 기업들 그러니까 둘이 결합해서 사는 새로운 형태. 아, 이런 형태가 새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죠, 진짜. 왜냐면 노년에 또 혼자 살기도 조금 두려우시고 외로우신 분들 그렇게 집 제공하시고 관리비만 내면은. 그러니까 소위 하는 말로 겨우 집 한 칸이 있는데 네. 돈이 들어가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집 하나 있는 거 방 하나 쉐어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하숙 집세 내고 사는 거지. 서로 이제 의탁형이죠. 맞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혼삼족이 한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20, 30년 안에는 거의 뭐 40% 훌쩍 넘을 거라고 지금 추세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노인층에 네. 시니어층의 혼삼족의 비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거의 40%에 네, 사회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죠. 60, 70대가 거의 지금 40% 가까이가 이제 혼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렇게 사회적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그냥 대세예요 지금. 맞아요. 예.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를 이제는 어쩌다 오는 그런 변화거나 내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가 아니라 일단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아요. 필연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있다 해도 그 부모와 별도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뭐 절반에 이르니까 그럼요. 뭐 이런 추세는 점점 심화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무엇에 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삶에 답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혼자서 고동력을 가지고 자존감 높은 삶을 액티브하게 유지하는 거. 네. 되게 이제 갈 방향이 나온 거예요. 예. 환경이 이러하니 내가 살아남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람직한 방향은 이거다. 그래서 학습 활동도 잘해야 되지, 건강도 지켜야 되지, 관심사도 적절히 유지해야 되지,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잘라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안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요즘 이제 실버타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일단은 실버타운이긴 한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시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막상 실버타운은 진짜 우리 시니어분들이 노인이 돼서 생활하실 때는 거기서 안 받아주잖아요. 80이 넘거나 그러면은. 그렇지. 한참 활동하실 수 있는 시니어분들이 굳이 거기 들어가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60세부터 받아주는데 네. 그것도 부족해. 경쟁이 심해요. 대기열이. 그렇죠. 그리고 50 몇 세부터 이제 실버타운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겠다고 리스트를 올려놓고 웨이팅 걸어야 되는. 근데 저는 60대에서 80대 분들이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또 80대 이후 분들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를 알고 나니까 실버타운에 굳이 뭐 하러 가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빠졌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서 이제 주거를 하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준다지 또 식사도 해결해 준다지 필요할 때 진단도 해준다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겠네. 사회적 활동도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부족해요, 사실. 많이 부족하대요. 예. 보증금이나 이런 게 꽤 비싸고 그런데도 대기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하니까. 네. 입주하려면 초기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입주 보증금이 보통 1억에서 10억 원 사이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좀 범위를 크게 잡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비싼데 이거는 뭐 10억씩 하고 그럼요. 예. 조금 싼 데는 뭐 1억 납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월세는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제일 싼 데 보니까 되게 뭐 70 몇만 원도 있어요. 그런데 비싼 데는 500만 원이 넘어요, 1인당. 그리고 둘이 부부가 산다고 하면 1,000만 원. 1,800원, 2,000만 원을 내고 살 사람이 그렇죠.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소위 고급 실버타운에. 그것도 거기서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두 분이서 또 생활하시면서 다른 데서 쓰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노년에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뭐 있잖아. 더 클래식. 예, 예. 네? 그 병원을 끼고 있어서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게 500만 원. 예, 맞아요. 500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 식사도 20식이 기본인데 한 예. 달에 20회. 예, 예. 더 먹으면 더 내야 돼. 그 건물에서 운영하는 이제 레스토랑은 일반인도 가고 그러는 레스토랑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매우 그 전망이 너무 좋고 아주 고급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의 여기저기 다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거기서만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서 봐도.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셔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 매일같이 거기서 그 생활하시는 게 그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시내가 아닌 근교 뭐 예를 들어 가평 청땡 빌리지 네. 거기도 뭐 한 250만 원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둘이서 500만 500이죠. 500 플러스 이런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위 고급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으실지. 그런데 또 실버타운 이전에는 뭐 양로원 그런 것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양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고 혹시 네. 여러분이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요양원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에요. 의료가 포함된 시설이죠. 네, 의료. 요양원은. 네, 노인 주거복지가 이제 양로원인데 양로원의 변형된 형태는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양로원 수는 이제 공용이 많은데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맞아요. 사람들 인기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로시설은 수가 지금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뭐 2008년만 해도 306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 작년에는 175곳 양로원이. 네. 그렇죠?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줄고 아파트형 실버타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걸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실버타운 지금. 음. 그러니까 이제 갈대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참, 시니어가 되다 보면은, 저도 주변 어르신들 보면은,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반나절이 병원 순례일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병원이 가까운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긴 해요. 친구가 그 부모님하고 아주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다 그래서 뭐 양평 어디 이렇게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갔다가 병원 가시는 게 그거를 처음에는 왜냐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 않을 때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값을 낮춰서 팔고 나오셨더라고요, 수도권으로. 그 병원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또 필요한 상황이 너무 되면 필요하죠. 예. 필요하면 그게 뭐야? 그래 너무 힘들죠.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실버타운이 부족하긴 하지만 선택을 만약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네. 경세권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지하철이 있고 또 버스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고 버스 정류장 그리고 병원이 지근거리에 있고 가기 좋고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소득의 수준하고 아주 관계가 있어요. 소득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 소득이 낮은 분들은 외출도 별로 안 해요. 통계에 의하면 3개월간 소득이 전무한 분들은 집에서 나온 외출 건수가 500, 3.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면 다 돈이라고. 집 밖으로 나가면 움직이면 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소득이 중상 이상에 속한 분들은 매일 그리고 소득 없는 분들은 3개월 동안 50km밖에 안 다녔다는 통계가 있는가 하면 소득이 중상 이상은 230km 정도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관하죠. 그렇죠. 이동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다 좀 활동적이고 하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하여튼 역세권의 자리를 잡고 이제 나의 노후를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 된다면 이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 실버타운은 대부분 지하철역 근처나 병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병세권, 학교 근처는 학세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분들에게는 병세권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붐메이트. 붐메이트.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수입 없는 노인은 집 없는 학생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 이런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네. 합니다. 은퇴자들이 뭐 이거 붐메이트 구하는 앱들을 쓰는데 그 앱에 막 북적북적대요. 나는 그래도 집 한 칸 있고 지하철 근처에 집이 있는데 어때? 누구 파트너 할 사람 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경쟁이 치열하대 좋은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방마다. 근데 그것도 네. 사실 일이 좀 경무예요, 경무.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계속 오는 사람도 바뀌고 좀 겁도 나시고, 일단 픽업 서비스를 해야 돼. 나가서. 음. 그리고 청소를 해야 돼. 그렇죠. 청소는 그리고 필수죠. 뭐 예. 기본적인 안내를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예. 상당히 경무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젊으셨을 때 부부가 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특히 인천공항 그런 데 근처에서 오간을 치는 분들. 제가 아는 분도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는데 예. 오피스텔 몇 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예. 이것도 아주 거의 그 기업 수준으로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애들이 뭔가 좀 파손해놓고 하면 또 수리해야지. 맞아요. 커튼 찢어져 있으면 또 팔아야지. 그 점검해야지. 그 되게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가만 놔두고 거기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예. 그 엄청난 노동을 해야 돼. 힘들고. 네. 그러니까 집 하나 있는데 그냥 룸메이트 하나 붐메이트 하나 정도. 있으면 서로 믿고 집안 일도 좀 해줄래? 그럼 조금 더 깎아줘. 예, 맞아. 페이지. 서로 그냥 같은 집에서 사니까 네. 그게 그런 가능하겠죠. 형태가 요즘 인기가 있어요. 예를 괜찮을 것 들어서 같네.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뭐 어느 대학 근처가 상권이 예,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가 그 학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오는 방문객은 적 없었어. 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들여가지고 같이 기숙사 마냥.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학생들 돌보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는데相互도움이지. 그렇죠. 서로 돕고 사는 거. 그런 형태가 이제 다듬어지고 좀 더 어떻게 변화가 있고 하면서 안정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는 이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 보니 이런 데도 차단을 해서 시니어들이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꺼내 본 겁니다. 네. 이제 많은 또 개선안들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시니어 분들의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개선책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그 붐메이트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뭐 아직까지 조금 젊으시다면은 뭐 어떤 아까 얘기한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일이 많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제 수입과 지출 이거 있잖아요. 이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게 되게 61세라고 그럽니다. 61세. 61세까지는 조금씩 이게 양이 많든 적든지로 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가 61세를 계기로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게 집 한 채라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생각도 나오실 거고, 대안도 나오실 거고. 또 요즘에는 이게 너무 최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의 혼삶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거 대책이 필요하고 또 정부 그 정책적 지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안정된 노인들의 주거 환경과 또 안전하게끔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늘어난 혼산족들을 잘 수용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제도가 많이 발전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 젊은 사람도 요즘에 혼삼족이 많은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쨌든 건강이 걱정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유익한 대화, 유쾌한 대화, 시니어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